네, 최근 젊은 여성들에게서 자궁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건강 위협하는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외과 전문의 김태희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따라 조금 더 피곤해 보이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사실 제 주변에도 자궁근종 진단을 받은 사례가 좀 꽤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얼마나 됩니까? 이제 자궁 근종이라는 게 이제 자궁 이렇게 보면은 근육증이 생기는 양성 혹인데요. 사실 검진하다 보면은 이제 꽤 많이 발견되고요. 이제 검사 방법이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더 많이 보입니다. 일단 초음파 대봤을 때요.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보인다고 하고요. 이제 초음파 중에서도 좀 정밀하게 질 초음파만 본 걸로 따지면 62%까지도 보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랑 다르게 좀 의학 부검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자궁 적출한 그 부검 사례 가지고 한번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보면은 한 75%에서까지 보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근종이 조그마한 게 있다. 이건 이제 비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근종이라는 거는 이런 자궁 근육층에 있는 어떤 세포가 어떤 여성 호르몬 영향으로 좀 비정상적으로 좀 증식을 해서 이게 껍질 가피가 있는 이런 혹이 뭐 이제 변하는 게 이제 자궁 근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성 종양인 거죠. 네, 무슨 양성 종양 이제 가끔 환자분들 양성하면 좀 뭐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양성이랑은 양화다. 이제 악성이 아, 아니라 암이 아니라 암으로 가지 않는 이제 양호한 혹이다. 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전적인 요인과 또 연결이 좀 되나요? 제 환자분들이 가끔 여쭤봅니다. 아, 네. 내 근종 요게 왜 생겼냐? 이유가 뭐냐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근종이 생기는 게 이제 뭐 분자 생물학적으로 어떻다 뭐 어떻다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말을 이제 길게 할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체질입니다. 이제 근종이 잘 생기는 건 체질이고요.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없다를 갖다가 이제 알려고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쌍둥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일랑성 쌍생아가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을 때 그 연구 결과를 보는데 자궁 근종은 보통 요 쌍둥이들끼리 서로 좀 많이 일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엄마랑 딸 그 관계를 봤을 때요. 엄마가 근종이 있었다, 진단받았다 그러면 딸도 근종을 진단받을 확률이 한 3배 정도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이제 어떤 유전적인 어떤 소양이 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여쭤봅니다. 아, 그렇게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뭐 여쭤보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운동과 좀 관계가 많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으로 대학교 들어간 체육특기생들이 많은데요. 그런 체육특기생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공부해서 들어온 애들이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체육특기생들이 이제 근종이 이제 덜 생깁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좀 체지방을 줄이면은 좀 근종이 덜 생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체지방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스트로겐 이 여성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근종이 좀 커지거나 생기는데요. 이제 이런 에스트로겐이 꼭 난소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지방층에서도 이렇게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지방이 좀 많이 이제 두껍고 크면은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좀 이제 많이 이제 생성되면서 좀 근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해 보면요, 이제 비만, 특히 이제 복부 비만 있는 경우에 근종이 더 잘 생긴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제 근종이 걱정된다면 좀 이제 정상 체중 유지하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좀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음식을 좀 조심하고 어떤 음식을 좀 먹어야 될까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가보면요. 네네. 찾아보면은 어떤 음식이 더 뭐 근종 예방 효과가 있다, 근종에 꼭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음식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은 그래도 논문에서 어떤 근거가 이제 좀 충분한 이야기들을 갖다 이제 정리해 보면 일단은 그 붉은 육류 있지 않습니까? 소, 돼지 이런 걸 먹었을 때는 한 70% 정도 좀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녹황색 야채들 이런 걸 많이 먹으면 한 50% 감소한다고 하고요. 과일을 먹으면 한 2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근종이 좀 있다, 좀 신경이 많이 쓰인다. 이제 그럴 때는 좀 단백질은 좀 이제 소, 돼지보다는 좀 어류, 닭 이런 걸로 좀 먹는 게 좋고요.
일단처럼 이제 야채, 과일 많이 먹으면 좀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좀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이게 증상을 좀 못 느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종은 어떤 게 굉장히 크기가 작은 것까지 합치면은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많습니다. 없는 네. 분들보다. 근데 대부분 별 증세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도 모르고 살다가 검진해서 우연히 있다 발견한 경우가 있는데요. 단 근종이 크기가 크거나 또는 위치가 안 좋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증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종에서 제일 흔한 증세는 출혈입니다. 이제 자궁 보면요, 그 제일 안쪽에 자궁 내막이라고 해서요. 어떤 아기가 착상하는 공간이고 착상이 안 됐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생리가 일어나는 공간이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혈류가 풍부하다 보니까요. 혹시 자궁 근종이 내막을 많이 눌렀을 때는 출혈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출혈이 심할 때는 빈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극단적인 경우는 생리 때 너무 출혈이 심해서 수혈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제 없던 출혈 또는 생리 과다가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꼭 초음파 검사를 해봐서 근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리 통증 이런 게 좀 생길 수도 있고요. 좀 요즘에 많이 좀 걱정하는 거는 난임입니다. 어떤 근종이 크기가 너무 크거나 개수가 여러 개일 때는 좀 임신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혈 말고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증세는 이제 빈뇨라고 해서요. 소변을 좀 자주 봅니다. 이제 근종이 좀 크다 보면 이제 근종 곁에 바로 이제 자궁 바로 밑에 방광이 있는데요. 근종이 좀 많이 크다 또는 위치가 방광을 누른다. 그러면 이제 소변 좀 자주 마렵고 이제 환자분들이 좀 심해지면은 밤에 자다가도 한 여러 번 깨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하고요. 요렇게 갑자기 소변 자주 마렵다 그러면 요것도 한번 초음파로 한번 근종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근종이 너무 크다. 그럴 때는 장도 눌러서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근종 요 자체가 어떤 허리 통증을 만드는 경우는 드문데요. 요즘 이제 환자분들이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척추 질환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런 안 좋은 척추를 이제 근종이 눌러서 더 증세를 악화시킨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허리 통증이 좀 악화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척추 검사를 해보지만 한번 그렇게 자궁 쪽도 혹시 뭐가 문제가 있나 한번 검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처럼 여성에게 흔한 자궁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김태희 원장과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서 이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양성 종양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네. 보통 암이라고 하면요, 네. 우리가 보통 자궁의 암이라고 하면은 의외로 또 많이 사람들이 이제 걸리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자궁에 생기는 암은 대부분 이제 자궁 경부암입니다. 네, 이제 자궁 경부암이요. 네. 경부암이라서 이건 근종과는 좀 위치상 좀 상관이 잘 없는 암이고요. 이제 보통 이제 자궁 근종 근육층에 생기는 암이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요. 네. 혹시 자궁 근육층에 생긴 육종암이 있습니다. 혹시 아. 자궁 근종이 육종암으로 가지 않나? 이제 사실 그건 명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종암 자체가 워낙 희귀한 암이라서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극히 드물게 자궁 근종이 육종암으로 갈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자궁 근종 육종암으로 간 게 아니라 좀 진단이 좀 어려워서 처음에 근종이라고 진단했던 게 사실 근종이 아니라 육종암이었다. 이제 말인즉 이제 자궁 근육층에 생긴 암은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좀 상관관계를 좀 알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자궁 근종이 있다고 했을 때 과도하게 암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6개월마다 지켜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지만 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 크기 위치가 중요하고요. 아. 크기가 뭐 한 5cm, 6cm 또는 해마다 보는데 점점 커진다. 그때 네. 치료하자고 하고요. 그다음에 증세, 이제 출혈이 심하다. 이제 그것 때문에 생리열이 많다. 또는 생리가 아닐 때도 이제 부정 출혈이라고 해서 출혈이 있다. 그때는 꼭 치료를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떤 치료를 좀 받을 수 있죠? 이제 자궁 근종에는 치료 방법이 꽤 많습니다. 의외로. 네. 그냥 아까 전처럼 그냥 특별한 치료 없이 그냥 한 1년에 한 번 정도 초음파 배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 약물 호르몬 또는 진통제 가지고 좀 폐경이 올 때까지 조금 지켜보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수술 이런 거 좀 하기 좀 부담스러울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 외에 이제 전통적으로는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이제 근종을 갖다가 이제 수술로 제거하는 또는 이제 위치라든지 크게 이게 수술로 좀 어렵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자궁 좀 적출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근종 워낙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한 90년대 한 중반부터는 어떤 수술 말고 이제 근종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너무 과격하게 치료하는 것보다는 수술 말고 좀 보존적으로 한번 치료해보자. 그래서 한 95년도에 자궁동맥 색전술이라고요. 그 양쪽 자궁동맥을 갖다가 이제 좀 막습니다. 막으면은 이제 근종만 죽고 정상 근육층은 그렇게 죽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꽤 결과가 좋아서 유럽이랑 미국에서 많이 한 치료법이고요. 그래서 자궁동맥 색전술이 한 95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한 98년도에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이라고 해서요. 이제 이 초음파가 보통 우리가 검사할 때 많이 쓰는데요. 꼭 검사할 때 진단 목적 말고 치료 목적의 초음파도 있습니다. 이 초음파를 갖다가 한 초점에 그 에너지를 다 모아주면 그 초점에 열 에너지랑 진동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초점에 생긴 에너지를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이 초점을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이제 범위를 움직여서 자궁 근종을 갖다가 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제 그게 한 98년도에 나왔고 보통 이제 그 색전술, 이제 하이프,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이 나오면서 수술할 수 있는 환자들, 아니 수술할 환자들 수술 없이 좀 상당수 많이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궁근종 치료법 가운데 고강도 초음파 시술, 지금 시술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엎드려서 이렇게 받네요. 네, 이제 자궁이랑 장기가요, 이제 배 앞에 이렇게 쭉 이제 잘 이제 어프로치가 되는 장기입니다. 일단 이제 엎드려서 이제 누워 있으면은 이제 밑에서 초음파 에너지를 쏘는데요. 이 초음파 에너지 쏠 때 어떻게 저게 치료가 되나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돋보기 가지고 종이를 갖다 한번 태워본 경험들이 네.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햇빛 에너지를 갖다가 한 군데 모아주면 거기에 열 에너지가 생겨서 이렇게 종이를 태우듯이요. 저 초음파 에너지가 이제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그 볼록 렌즈로 이제 햇빛 모으듯이 이제 한 초점에 저 에너지를 모아줍니다. 그러면은 그 실제 기계에서 쏠 때 이제 손 이렇게 대봐도 이 손에는 아무 해가 없고요. 아, 그래요? 딱 그 초점 거기에만 딱 에너지가 생겨서 조직이 이제 열로 이제 괴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엎드려 있으면 특별히 절개하거나 또는 뭘 집어넣지 않고 몸 마취도 바깥에서 없겠네요. 네. 네, 쏴서 이렇게 초음파로 이렇게 열 에너지 저 조직을 이제 괴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전신 마취라든지 어떤 큰 어떤 출혈 이런 게 없기 때문에요. 네. 좀 몸 상태가 안 좋아도 좀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 드물긴 하지만 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제 자궁 근종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B형 간염 너무 오래 알아서 간경화가 심하다. 이제 그런 분도 치료받은 적이 있고요. 또는 이제 신장 이식, 이제 콩팥 이식을 받아서 신장 기능이 꽤 걱정이 돼서 전신 마취 수술 이건 좀 어렵다. 이제 그런 분도 하이프로 치료를 무사히 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근종 크기와 상관없이 다 이 치료를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항상 만능은 아니고요. 네. 이 하이프를 놓고 봤을 때요. 이제 초음파 열내는 딱 치료를 하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보면 마른 장작은 잘 타지만 젖은 장작은 잘 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MRI 딱 사진을 봤을 때 피가 너무 많이 거기 근종이 아주 혈류가 굉장히 강하다. 아주 굵은 혈관들이 막 거기 감싸고 있다. 그럼 하이프는 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크기가 너무 크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이제 자궁 근종 크기가 한 11cm가 넘어가면은 하이프 단독 치료는 좀 지양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너무 커도 하이프 단독 치료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대 자궁 근종이나 혈류량이 많았을 때 좀 어렵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치료를 좀 받아야 될까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혈류가 너무 강하면은 이게 이제 열 에너지를 뺏어가서 치료가 어렵다. 또는 이제 크기가 너무 클 때도 좀 어렵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좀 젖은 장작을 좀 말려서 태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그 94년도에 나왔던 이제 자궁동맥 색전술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요. 이제 자궁동맥에다가 이제 약물을 씁니다. 그 약물은 좀 일시적으로 좀 혈류를 좀 적게 가게, 덜 가게 만들어 주고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혈류가 덜 갔을 때 그때 바로 하이프를 하면은 이제 적은 에너지로도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혈류가 너무 강하거나 또는 이제 크기가 너무 큰 근종도 심지어는 뭐 한 20cm 되는 근종도 저 방법으로 하면은 무난하게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큰 어떤 수술 없이 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기가 크거나 혈류량이 많으면 이제 하이프 치료와 자궁동맥 색전술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거대 자궁 근종인데 딱 눈에 봐도 크기가 큰 것 같아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자궁 근종 꽤 크게 키우는 경우는요. 네. 이제 어떤 출혈 뭐 이런 증세가 없을 때 이제 그냥 좀 방심하고 그냥 키우게 되고요. 이제 저분도 나이가 한 40대 중반인데 내가 좀 배가 많이 나왔어 그러시다가 왜 배가 딱딱하지? 초음파 보니까 이제 거대 자궁 근종이다. 이제 저분이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요. 교포인데 미국에서는 척출합시다. 네.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인터넷 검색을 열심히 해보니까 한국에서는 하이프로 된대. 그래서 한국 가야 되겠어 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셨는데 사실 좀 인터넷 이런 광고라는 게 좀 너무 이제 예후가 좋은 거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분이 약간 좀 너무 쉽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하이프하는 병원에 가니까 이거 하이프 안 돼요. 이게 색전술도 좀 어렵고요. 우리 이제 적출합시다 하니까 좀 환자분이 조금 황당하신 거죠. 그렇죠. 내가 비행기 타고 네. 여기까지 왜 왔지?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 저거는 하이프 단독 치료는 어렵고요. 그래서 부분 색전술 살짝 색전술 걸고 바로 하이프하면 깔끔하게 돼요 하고 치료했고요. 근데 저렇게 이제 피가 많고 근종이 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피가 좀 빠지면은 급속도로 이제 줄어듭니다. 한 3개월 지났을 때 MRI 찍은 거 보면 지금 오른쪽에 그건데요. 한 이제 70% 이상 확 볼륨이 줄어들어서 이제 배가 나왔던 것도 이제 쏙 들어가서 이제 만족스럽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던 그 케이스입니다. 네.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분도 이제 어떤 출혈 이런 증세가 없어가지고 한 10몇 cm 크게 15cm, 15cm 근종 크게 키우셨던 분인데요. 이런 사례 볼 때마다 조금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게요. 별 증세가 없더라도 한 20살 넘으면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초음파를 보자. 그래야지 저런 이제 난감한 굉장히 거대 근종 같은 사례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분도 이제 별 생각 없이 지내시다가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검사를 해봤는데 근종이 크다. 사실 저런 경우 하이프 단독 치료는 안 되는데 아마 처음 갔던 병원에서 조금 과욕을 부렸는지 하이프를 한 2번 했습니다. 거기서. 근데 이미 했는데도 네. 치료가 안 되죠. 뭐 흔적도 거의 없이 치료가 잘 안 돼. 저한테 오셨고 저도 저게 너무 큰 경우는 하이프 단독 치료는 안 된다. 그래서 자궁 동맥 부분 색전술 걸고 하이프를 했고요. 저 근종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 경부 쪽 내막 쪽으로 좀 많이 이제 뿌리가 돌출된 경우라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가끔 저런 경우는 이제 죽은 조직이 그냥 쑥 빠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지났을 때 이제 죽은 조직이 다 빠져나와서 나중에 석 달 뒤에 MRI 찍어봤을 때는 이제 몸 안에 이제 근종이 하나도 없던 그 예후가 이제 좋게 끝났던 케이스입니다. 네,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김태희 원장과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전화 주실 시청자와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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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텔레비전 소리를 네, 줄여주시고요. 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근종이 네. 생긴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재작년에 가보니까 1cm 정도 커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대로 놔둬도 되나 궁금해서요. 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2이요. 네. 62이시고요. 2018년에 1cm가 커졌는데 병원에서는 또 따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자궁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예.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제가 이제 사진을 본 게 아니라서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근종이 커졌다. 근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꼭 수술할 건 아닌데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경과를 보다가 사실 이제 40대 때, 뭐 30대 때 근종이 커지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네. 당연히 커지죠. 커질 수가 있고요. 근데 폐경기가 됐다. 폐경기가 된 다음에 근종이 커졌다. 그때는 꼭 수술을 권합니다. 이유가 왜 그러죠? 뭐냐면 네. 웬만하면 별로 그럴 리는 없는데 폐경기 때는 이제 에스트로겐 영향을 거의 안 받잖아요. 근종이. 네네네. 그럼에도 커졌다는 건 혹시나 근종이 아니고 다른 병이지 않을까 싶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해서 아마 수술을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연세를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요. 만약에 폐경기 이후에 근종이 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면 한번 수술 받는 게 이렇게 비수술 말고요. 네. 예, 비수술은 이제 조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수술해서 한번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만약에 이제 그 주치의와 좀 더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자궁 근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궁 선근증 또한 좀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 것 같아요. 이제 자궁 선근증이라면 아직 좀 많이 생소한 병인데 꽤 많습니다. 이제 아주 옛날에는 이제 이거 좀 네. 진단이 어려워서요. 자궁 선근증은 뭐 굉장히 드문 병이다. 50대 이후에나 발생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진단 방법이 좀 발달하고 또 환자분들이 옛날처럼 많이 참지는 않습니다. 뭐 불편하면 병원 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요즘에 와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드문 병이 아니라 근종만큼 어떻게 보면 한 40% 이상에서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병이고요. 선근증은 근종과 다르게 혹이 아닙니다. 저건 이제 자궁이 쉽게 말하면 붓고 좀 피나고 아픈 병인데요. 아까 전에 그 자궁 잠깐 그 해부학적 구조 설명 드릴 때 바깥에 근종이 그 근육층이 있고 안쪽에 내막층이라고 해서 아기가 착상하거나 착상되지 않았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생리가 일어나는 공간이 있는데요. 저 내막층에 있는 세포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저게 자궁 근육층에 가서 착상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호르몬 영향을 계속 거기에 증식하고 이제 붓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별 증세가 없다가요. 조금 이제 진행이 되면은 굉장히 생리량이 많아지고 또는 통증, 특히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안 되고요. 때로는 이제 응급실 가서 마약성 진통제까지 맞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통증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 환자분들도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막 사회생활이 힘들고 뭐 부부관계도 좀 막 굉장히 예민해져서 힘들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이제 만약에 출혈 통증이 심하다, 그럼 꼭 치료가 필요한 병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그 외에 뭐 난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자궁 선근증 같은 경우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좀 진단이 가능한가요? 일단은 초음파 검사 통해서 어느 정도 진단은 가능합니다. 네. 되게 초음파로 봤을 때 자궁이 좀 부어 있다. 요거 가지고 어떤 진단이 가능하고요. 근데 조금 정밀하게 진단이 어렵거나 또는 근종과 좀 헷갈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선근증이 의심될 때는 꼭 MR을 한번 찍어보는 게 좋고요. MRI에서 하면 정확하게 이 선근증이 진단이 되고 요 선근증이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혹시 선근증 진단받았다 초음파에서 그럼 MRI 한번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네.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치료하지 않고 좀 추적 관찰만 해도 될까요? 자궁 선근증은요? 근데 사실 대부분 이제 특별한 증세가 없을 땐 잘 진단이 안 되고요. 네. 대부분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출혈, 통증과 진단을 받게 되고요. 특히 요즘에 좀 난임과 좀 연관이 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난임 클리닉 가가지고 이렇게 막 치료받는데 이제 거기서 선근증 때문에 어려워요. 뭐 방법이 그러면 일단 빨리 임신을 해봅시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선근증은 이제 자궁 이제 내막층이 이제 근육층에서 두꺼워지는 거기 때문에요. 내막이 많이 압박을 받고 울열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좀 착상 어렵고요. 또 임신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요. 이제 선근증이 있으면은 임신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선근증이 진단받았다. 그럼 이제 보통 주치의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일단 아기를 빨리 가지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임기 때는
결국에는 이제 호르몬 영향으로 좀 이렇게 점점 이게 성근증이 커질 이제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요. 일단은 성근증 진단 받았다 그러면은 좀 환자분들이 좀 많이 답답해하고 좀 난감해하십니다. 네. 그러면 어떤 치료가 좀 도움이 되죠? 이제 성근증은 이제 에스트로겐 영향으로 자궁이 이제 그 벽이 두꺼워지는 거니까요. 그 내막 세포 때문에 만약에 환자분이 좀 나이 있다가 그래도 폐경을 좀 앞두고 있다. 조금 이제 지나면 이제 폐경기가 돼서 좀 에스트로겐 영향을 이제 안 받으면은 이제 생리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제 증세가 괜찮아진다. 이제 그래서 폐경기 앞두고는 한번 약물 치료 많이 써봅니다. 그렇게 약물을 먹어가면서 한번 치료를 해보는데요. 근데 이제 폐경기가 좀 많이 남았다. 나이가 한 40대, 뭐 30대, 심지어 20대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저런 치료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미레나라고요. 한번 자궁 내막에 뭘 삽입하는 치료를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상담받았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자궁 성근증 가지고 이제 한번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20대예요. 그러면 남은 여생 동안 저게 또 안 생기겠냐. 그래서 예방 목적으로 저렇게 그 미레나라고 해서요. 자궁 내막에 삽입하는 어떤 호르몬 치료 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삽입하고 한번 예방적으로 한번 보자. 안 생기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성근증 증세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저런 미레나 한번 꼭 써봅니다. 써보는데 증세를 갖다 완화시켜 줄 수는 있는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근증이라는 게 내막이 내막 네네네. 세포 그전 두꺼워진 거기 때문에 저게 잘 삽입이 안 되고 아. 빠져나오거나 생리 때 또는 잘 삽입을 억지로 했는데 저 날개가 이제 내막을 잘 찔러서 없던 출이 생기거나 그래서 저것도 그렇게 막 이제 만족스럽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또 부작용 중에 하나가 좀 살이 찌거나 좀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서 좀 부작용 때문에 조금 유지를 오래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또 덩어리가 클 때 그 덩어리 때문에 생긴 합병증도 많은데 미레나는 어떤 호르몬 치료이기 때문에 그 덩어리를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커서 문제가 될 때는 저런 미레나 이런 것보다는 좀 근치적으로 그 덩어리를 해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수술을 좀 받아야 되나요? 보통 이제 성근증 진단 받았다 너무 아프다 피 많이 난다 그러면은 사실은 자궁 적출 수술을 제일 많이 권합니다. 네. 자 이건 방법이 없어요. 적출이에요. 근데 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 임신해야 되는데 또는 나 결혼도 안 했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적출은 이제 할 수가 없고 그때는 이제 좀 복잡하게 한번 이렇게 자궁을 살리면서 수술을 시도해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자궁을 살리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게 어떤 치료가 이제 증세가 잘 완화돼서 유지될 확률은 50% 미만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적출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 또한 이제 좀 만족스러운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하이프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수술보다는 성근증에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궁 성근증 같은 경우에도 하이프 치료가 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경험 또 그다음에 요즘에 나온 논문들 봤을 때는 성근증일 때는 아마 하이프를 제일 먼저 고려해 보는 게 환자한테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프라는 거는 초음파 에너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병변을 괴사시키는 건데요. 성근증이라는 거는 이제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혹이 아닌 어떤 부은 거기 때문에 수술이 어려운 겁니다. 그때 하이프로 이제 초음파 열 에너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 병변을 갖다 괴사시키면은 이제 대부분 치료하고 나서 생리 관련 증세들은 한 달 정도 지나면 금방 좋아지고요. 그래서 한 달 지나면은 어떤 출혈, 통증 이런 게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근증 진단 받으신 분들 중에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하이프 치료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아마 임신 시도하면은 그래도 임신 확률이 하이프를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꽤 올라갑니다. 이제 고강도 초음파로만 안 되는 경우에는 역시 이 자궁 성근증도 색전술하고 같이 하게 되나요? 이제 성근증이라는 어떤 병변 자체가 좀 피를 많이 끌어다 쓰는 네. 물콩물콩한 조직이기 때문에요. 사실 하이프를 할 때 근종보다는 성근증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근증 피가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MRI 딱 봤을 때 너무 이제 MRI T2에서 하얗게 피가 많이 보인다 또는 너무 크다 그럴 때는 이제 살짝 부분색 젖을 걸고 그렇게 하이프를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네, 지금까지 고강도 초음파 네, 하이프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특징과 좀 시술 시 주의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특징이라는 건 열을 이용하는 거고요. 네. 이제 이 열을 이용하는 거가 어떤 장점은 많습니다. 열 자체가 이제 그 초음파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고요. 열 자체가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자궁 근종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하이프는 사실은 제일 처음 우리나라에서 시도했던 거는 췌장암 간암입니다. 암성 통증이 심할 때 저 열 자체가 암성 통증도 많이 가라앉혀 줍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에너지원이고요. 단 열이기 때문에 좀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열이는 이제 주변에 혹시 열이 전달됐을 때 신경 조직들이 좀 열에 약합니다. 네. 그래서 자궁 뒤쪽엔 좌골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요. 혹시 오늘 좌골신경을 내가 다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해서 시술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크거나 또는 이제 피가 많이 갈 때 그때 너무 무리하게 열 에너지를 많이 쓰면은 이제 그런 어떤 신경 조직 손상 같은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경우는 꼭 하이프 단독 치료를 하면 안 되고요. 부분 색천수를 걸고 하이프를 해야지 안전하게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태희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트레스는 피하시고요. 채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자궁 건강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닥터큐 내용만 하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